입니다. 자, 로보틱스, T로보틱스, 로봇주들 쭉 올라 들어가고, 이제 후발로 이제 쭉 따라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요 종목을 지금, 불안해 하시는 투자자분이, 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게 지금 3% 내렸는데, 지금 이게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3% 내렸는데 불안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손실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불안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눈물이 쭉쭉 흐르고 손실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군데 중에 하나죠. 앞서서 슈팅 나올 때 이때 사가지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본전 좀 오나 했는데 다시 밀려내려가지고 흑이 되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갈 것 같길래 어저께 샀는데 밀려내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또 먼저처럼 이렇게 깨지는 거 아니냐. 둘, 원, 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위쪽에서 사신 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물려있는 분이라 그러면 자, 여기 천재투자TV에 투자기법 동영상에 있습니다. 리버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이번은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다음번에는 안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떡할 거야? 그렇죠? 맨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면 다음엔 당하지 말고 또 반대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반대로 올라 들어가는 쪽으로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락 리버설이 있었으면 상승 리버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건 똑같이 정리해서 밑에서 돌아 나오는 걸로 잡아가지고 이용을 만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오늘 내려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케이스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지금 2번 케이스라고 하셨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변동성 종목이 맞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맞지 않는 투자자분이에요. 이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세가슴이었거나 세가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손실 보고 오는 걸 잘 못 견디는 이제 이런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죠. 그 이전에 크게 물린 적이 있거나 같은 섹터에서 크게 물린 적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흔한 숫자로는 인터넷 같은 데에 뒤져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손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제 퍼센트를 그어놓고 무조건 손절을 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손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오면 마이너스 5% 나오면 보통 마이너스 5%를 많이 쓰죠. 마이너스 5% 나오면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5% 나오면 무조건 팔아라. 그러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마이너스 5% 타면 일단 무조건 팔고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잘 모르니까. 기술적 분석도 잘 못하고요. 그냥 붙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5%가 뭐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50이 되고 마이너스 7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미련 때문에 그러고 들고 있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들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 되면 그냥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이걸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습성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짜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습성 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지금 30년째 담배를 금연하겠다 그러는데 담배를 40년을 태서 30년째 금연하겠다 그러는가 아직도 금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습관 진짜 무섭죠. 지금 이 생각에도 담배 한 대 절로 생각이 나고 있고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 들여버리게 되면 주식을 망합니다. 자, 손절 퍼센트는 추세에 따라서 종목 변동의 속성에 따라서 정하시는 겁니다. 추세에 따라서 변동성에서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주들 많이 움직이죠. 이 경방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막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죠. 뭐 또 그 앞에 천일고속 동양고속은 마구 날라 들어갔으니까 뭐 천일고속 같은 종목들 이 변동성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손절만 하다 끝나요. 5% 기준 잡게 되면요 손절만 하다 끝나요. 이런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까지 들어왔다가 이러고요. 여기 이렇게 얼마 안 돼 보이는 것 같은 경우도 6%씩해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었고요. 여기 3.8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갔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십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3.88에서 마이너스 6.43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 기준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손절만 하다 끝나. 손절 하죠. 손절만 하거든. 그래서 이 손절 몇 번, 한 5번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상한가에서 15%까지 내려갔다 다시 상한가로 되돌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만 하다가 게임 끝나요. 그래가지고 아씨 무서워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주가 올려 들어가. 다시 사니까 또 손절해. 다시 사니까 또 손절하고. 손절만 하다 게임 끝나버리게 돼요. 이렇게. 예? 5% 잡으면 손절만 하다 끝나요. 종목 변동성 자체가 하루에 20%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무슨 사는 위치하고 관계없이 손절 퍼센트 자체도 확 늘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평균 변동이 20%라 그러면 손절 범위는 10% 수준까지는 해줘야 손절만 하다가 끝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종목은 과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연간 전체로 15%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고가와 저가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연중 고가와 저점 구간의 퍼센트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거의 떡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잡게 되면요. 1년 전체에서 15%인데 5%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목의 변동성이 작으면 퍼센트 손절률도 줄여버리는 거고요. 종목의 변동성이 크면 퍼센트도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세 구간에서도 퍼센트를 다르게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르게.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려와도요 손절 범위 안에요. 가장 기본적인 룰 설명드리죠. 바로 직전에 여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올라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이런 거 잘 기술적으로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요 반 자르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프 라운드. 자, 하프 직전에 봉이 음봉이었거나 양봉이었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프 라운드. 전일 시가에서 종가까지 아래 위 꼬리 떼버리시고요. 전일 시가에서 종가까지 이 몸통의 크기, 몸통의 절반선 따주시면 됩니다. 몸통의 절반선. 그래서 단타 접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몸통의 절반 라인을 하회하고 바로 되찾아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 딱딱 맞춰져 있네요. 자, 여기 쭉 올라왔을 때 이 머리 위치 그리고 지금 몸통의 절반 오늘 저가 그대로 맞죠? 지금 저가 찍고 스톱 시키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것도 이게 내려갔다고 한들 때 살짝 내려서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뭐 지금 19,300원, 350원 뭐 요 정도 선이지 않습니까? 19,350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19,300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50원 한호가 내려간 거 이거 가지고 매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에 한 1, 2% 정도는 추가로 여유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2% 정도 더 내려오는데 여기서 안 들어오고 못 올라오고 다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그래서 살짝 내려왔다가 그래서 19,200원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살짝 다시 올라 들어가고 그래서 또 플러스 났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가고 이러다가 자리를 못 찾고 한 두어 차례 시도를 하더니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가 손절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변동성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 고점 잡았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세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고점이 되죠. 이게 고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고점이었고요. 이게 고점 우려가 된다 그러면 여기도 고점이었던 거고요. 이게 고점 우려 그러면 여기도 고점 우려인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죽은 종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과하게 올라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로봇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남들 다 쉬고 있는데도 그냥 지 혼자 날아 들어올 만큼 그렇게 대단히 강력한 선도주군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쉬어 들어올 수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복불복이죠. 시세가 오늘도 치고 날아갔을 수도 있고요. 쉬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흐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도 지금 계속 미쳐밀리고 있고 쉬는 거죠. 그 요 정도 치는 거고 요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요건 양호하게 방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깨져 내려간다고 할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쭉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센 종목으로 교체를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뭐 SPG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직 버텨요. DIC 한번 볼까요? 여기는 조금 조정을 받았죠? 10%.
하게 네. 로보티즈, 하이젠, 로보티즈도 쉬고요. SPG만 있고 그 외에 로봇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 요 정도 수준 그냥 조정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 클로복 같은 경우가 이게 또 리버설이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장대 연봉의 절반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리버설 떨어지게 되면 1차, 리버설 떨어지면 1차 매도, 그 다음에 절반 깨지면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D로보틱스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종목들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렇죠. 손절은 뭐 언제라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옮겨 들어가세요.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로봇 전체가 다 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더 좋은 종목들 싼 가격에 이렇게 사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김치전이 넘쳐납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채팅창번호로 제가 잠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제 이런 것들, 로봇들, 선도주, 이런 거, 이 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거 다 뽑아드리죠. 저희 전재투자TV에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늦죠. 그러니까 종목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올라 들어가 있고, 뭐 특징주들 이런 거 찾다 보면 이미 벌써 다 올라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징주, 이슈주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먼저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자, 오늘의 강세 테마주 섹터 이런 것부터 먼저 그러니까 조금 늦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따라붙어 가지고 수익들 내시라고 오르고를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오르고에서 이제 종목들 뭐 대박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앱을 설치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자 주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요. 접근 방식이 다 틀려요. 재료주 매매, 뭐 대마주 매매, 세력주 매매, 스윙 매매, 장기 매매, 장중 초단타 매매, 신규 상장주 매매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는 누구고 이거를 제가 매일 이게 종목 분석마다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고 이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전문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적인 분야를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분들이 단타자라 그러면 뭐 테마 주방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재료주 매매하고 세력주 매매하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살펴보셔야, 그래야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